지난 강의에서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고요.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그죠? 식 변형할 때 사용하죠. 자, 그것이 오늘 배울 나머지 정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챕터 1에서 다항식의 사칙여사를 배우셨거든요. 자, 그 중에서 무슨 셈? 나눗셈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나눗셈은 뭐 했었냐면 차수가 높은 식을 차수가 낮은 식으로 나누면 뭐와 뭐가 생긴다? 목과 나머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는 뭐다? 그죠? 우리가 BQ 더하기 R로 나타낸다라고 배운 것이 나눗셈의 가장 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 되냐면 바로 항등식입니다. 왜? A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좌변이 뭐다? 같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도 사실은 뭐였습니까? 항등식이라고 말했듯이 여기 있는 식을 나누는 거 역시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하고 나머지 정리가 무슨 관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자, px를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p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뭘 배우셨는지 직접 나눗셈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직접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px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항이 없죠? 자, 이차항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차항 부분은 뻥 비워놓고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수가 높은 식을 뭐로 나눴어요? 그죠? 차수가 낮은 1차식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x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작으면 곱하셔야겠죠? x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뺍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됩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x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은 x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누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몫은 얼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풀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법? 그렇죠. 조립제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했더니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뭘 구하라고 됐냐면 P1을 구하래요. 자, P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1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P1을 우리가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 빼기 1이 돼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은 어떻죠? 서로 같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배울 나머지 정리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px를 그러면 뭐로 나눴어요? 자, x-1로 나누면요, 우리가 뭐와 뭐가 생긴다? 목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렇게 직접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바로 몫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bq 더하기 r 꼴이죠. 그래서 x-1로 나누면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분명히 나눈 식의 차수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상수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몫을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럼 이 몫을 어떻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몫을 없애는 방향은 뭐냐? 바로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뭐다? 0이 되게 되면 전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얼마를 대입할까요?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를 대입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나누는 식을 뭐 되게 하는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P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자, PX를 뭐로 나눴어요? 그죠? X-알파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세웠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면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되는데, 자,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된다?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나머지는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P알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무슨 정리다?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PX를 다르게 표현한 거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직접 나눗셈. 자, 그 다음 조립제법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뭐다? 바로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뭐다? BQ 더하기 R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무슨 정리라고 하냐면 나머지 정리라고요. 자, 근데 나머지 정리는 직접 나눗셈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자, 여기 보세요. 자, 뭐로 나눴을 때? x-알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슨 식으로 나눠줘야 되냐면 1차식으로 나눠야 되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조립제법도 배우셨죠? 자, 조립제법도 반드시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일 때, 그죠? 1차식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조립제법이었어요. 그것처럼 여기는 나머지 정리도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예, 바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앞에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px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알파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뭐다? r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약했듯이 자,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다? 상수인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두 식을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몫은 필요 없고요. 뭐만 구하겠다는 거다? 나머지만 구하겠다는 거. 자, 그러면 잘 모르는 몫은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이 바로 요 x에다 뭐를 대입한 거다? 알파를 대입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기준이 어디냐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왼쪽에는 뭘 적어주시냐면 r을 적어주시고요. 자,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P알파는 r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뭐를 구하는 게 목표다? r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r은 뭐다? P알파가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뭐하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땐 이렇게 더 이상 A는 BQ 다 R이라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뭐만 구할 때? 나머지만 구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R은 뭐다? P알파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학생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R은 자, x-r보다 차수가 낮아야 하므로 무엇다?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R과 RX의 차이는 뭐냐면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수라는 의미고 RX는 뭐가 되냐면 뭐에 관한 식이다?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만 표현하고 있다? R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식의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x-1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나누나요? 아니죠. 자, 어떻게? 자, 바로 이렇게 구합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로 p 얼마다? 1. 자, 이유는 자, 나누는 식이 뭐 되는가? 0 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p1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1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입하면 4 빼기 2 더하기 6 빼기 5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접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자, 그러면 10에서 7을 뺍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에요. 자, x 플러스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그럼 뭐다? 이게 0 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0 되는 값 x는 2죠. 그래서 이때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바로 p 얼마다? 마이너스 2를 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세제곱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4, 8 얼마다? 3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자, 4 마이너스 2 제곱 4. 그러면 이 4는 얼마다? 마이너스 8. 자, 6x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다? 12.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52에 마이너스 5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자,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바로 P 알파가 나머지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예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px가 자, 일반적인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토식화를 시키면 자, px를 우리가 ax 플러스 b로 나눴어요. 그러면 뭐와 뭐가 생긴다?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여기가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뭐만 구하겠다는 게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만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몫이 발생을 하는데 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였다? 얘가 뭐 되는가? 0 되는 값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p 뭐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뭐다? 그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셔야 되냐면 1차 방정식 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딱 대입하시면 이게 다 없어져요. 자, 그러면서 뭐만 남는다? r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 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좌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나머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알파로 나누든 ax 플러스 b로 나누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몫을 어떻게 하자? 없애자! 자, 없애는 방법은 뭐다? 그죠? 나누는 식이 뭐 되는가? 0 되는가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식이다? 자, 항등식이라 설명했었죠? 왜냐하면 식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수를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이때 R은 뭐다? B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나누는 식이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열린 문제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px가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때에 대해서 자, 1번 px는 2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여기는 나누는 식의 1차항 개수가 뭐다? 1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은 같았죠? 자, 뭡니까? 그죠? 요게 1차 나누는 식이 뭐 되는가?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p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네요. 자,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그죠? 마이너스 8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시면요 4분의 1이죠. 여기 계산하시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다행히 1이 소구가 되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이 얼마냐면 8분의 2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은 px를 나누는 식을 1차식을 스스로 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열린 문제인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거 정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x-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럼 3x-2로 나누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분명히 x-알파가 아니고, 앞에 예제에서 뭐였다? ax 플러스 b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항의 개수를 1로 만드시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3x-2로 잡았어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자, 그쵸. 자, 이때는 바로 여기가 0이 되는 값 얼마다?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럼 대입해 볼까요? 그럼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분의 2 빼기 1이네요. 자, 그러면은 27분의 2인데 27, 3 약분하면 9가 되고요. 2의 세제곱 8이 나옵니다. 자, 이 3분의 2 제곱은 9분의 얼마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D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8 더하기 4 빼기 여기 3 곱했습니다. 그럼 얼마다? 12 빼기 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다행히 12 소구가 되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3x-2 잘 잡았네요. 답이 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자,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문제 잘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문제 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x가 2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네요. 여기 a 반갑네. 자, 이런 건 뭐라고 했었죠? 앞에서 개수는 개수인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정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식 변형하는 항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정 개수 구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래요. 자, 그럴 때 a의 값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자, 요게 0 되는 값 얼마다? 2분의 1이죠.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그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에서 뭐를 자 이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p 2분의 1을 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p 2분의 1을 구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8분의 1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되면 4분의 1이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4분의 1a가 됩니다. 약분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a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2항 되면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4분의 1이 2항이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1a가 자, 5에서 뺍니다. 그러면 4, 5, 20이죠. 그래서 20에서 1 빼면 얼마다? 1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양변에다가 4를 곱할게요. 자, 그러면 답은 얼마다? 우리가 1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요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은 자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라고 하네요. 그럴 때 px를 x-1 곱하기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나머지 정리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다?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것도 뭘 구하는 거냐면 미정계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요거 2차식으로 나누는데 왜 나머지 정리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나머지하고 관련이 있고 앞에 있는 힌트들이 잘 보세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이건 뭡니까? 나머지 정리 맞죠? 그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p 얼마다? 그죠? p1. 자, 여기 0 되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다? 1이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제대로 복습하셨으면 이걸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5래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로 p2가 얼마다? 5라고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힌트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px를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항등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x-1 곱하기 x-2로 나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몫과 뭐가 생긴다? 나머지가 생기죠. 그래서 나머지를 뭐다? 우리가 r이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1차 이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px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r이 아니고 뭐다? rx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1차식 이하 어떻게 나타낼까요? 1차식 이하. 그죠? 우리가 ax 플러스 b에서 만약 a가 0이 아니면 여기 몇 차식이 되냐면 1차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한다면 없애버리면 a가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상수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두십시오. 1차 이하의 다항식은 그냥 뭐라 두면 된다? ax 플러스 b라 두시면 돼요. 1차식은 뒤에 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rx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ax 플러스 b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정계수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몇 개지요? 2개지요? 자 근데 힌트가 몇 개가 주어져 있다? 2개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a와 b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p1이죠. 자 p1이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x-1 있고요. x-2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풀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자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앞에 이 부분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a 더하기 b만 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힌트가 뭐다? 1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힌트 주어져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P2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P2 구하시면 이거 다 없어져요. 역시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자 그 값이 얼마다? 앞에서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같은 문자 A, B에 대해서 식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무슨 방정식이 된다? 연립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뺄까요? 자 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A는 얼마다? 자 4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A가 4가 되면요 4 더하기 B가 1입니다.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답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나머지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에 따로 답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만 구해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나머지 ax 플러스 b라고 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바로 4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문제가 자, 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눠도 나머지 구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1차 이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가 따로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자 p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이고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죠. 앞에 있는 예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힌트로 했어요. 자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래요. 자 뭡니까? 그죠? p-1이 9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이 부분은 p5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최종적인 문제는 뭐였죠? 그쵸?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썼습니까? 그쵸? px는, 자, x 플러스 1로 나눠요. x 마이너스 5의 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생긴다? 그러니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자, 근데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요?
1차 이하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힌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그죠? P-. 그럼 P-를 구하시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값이 얼마다? 그죠? 9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P2분의 5입니다. 그러면 P5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다 없어지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된다? 5A 더하기 B가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같은 AB에 대해서 식이 두 개죠. 그래서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자, 이번에는 이 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12가 나와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A가 마이너스이면 대입할게요. 자, 2 플러스 B가 9예요. 자,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면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 나왔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눈식 2차. 우리가 개념서 같은 거 보면 나중에 몇 차식? 3차식으로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2차 이하. 그래서 2차 이하는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두고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념이 약간 발전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 3차식으로 나눌 때 구분해서 문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수학 영양 기르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호와 수지의 대화입니다. 자, 태호는 뭐라고 해놨냐면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런데 계산기를 이용해도 어려울 것 같아. 당연히 99를 10번 곱하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전자계산기. 자,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랬더니 수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것을 식을 한번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복잡한 수의 계산을 할 때 바로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바로 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기억해 보시면 곱셈 공식 제일 마지막에도 복잡한 수의 계산이 나왔고, 인수분해를 배운 맨 마지막에도 문제는 뭐냐면 복잡한 수를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 힘든 수 같은 경우는 식을 이용하면 좀 간단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x 10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용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눴대. 그러면 주인공을 누구로 잡냐면 바로 여기는 99를 뭐라고 잡은 거예요? 자, x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98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9보다 하나 작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x-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태호가 요거를 요거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수지가 x 10제곱을 x-로 나눴을 때를 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1로 나누면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다? 상수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대입하면 될까요? 그쵸? r만 구하고 싶으니까 바로 요게 0 되는 값이 얼마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r은 바로 P1이 됩니다. 그럼 P1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의 10제곱이니까 얼마다? 1이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1입니다. 계산기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배우는 이유는 아주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뭐다? 식을 배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98의 10제곱을 9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을 누구로 잡아야 될까요? 그죠? 98을 우리가 바로 x라고 둬야 됩니다. 그러면 98을 x라고 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x의 10제곱을 뭐로 나눴어요? 그렇죠? 99는 98보다 1 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다행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다? 상수가 됩니다. 자, 나머지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다 뭘 대입한다?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답이 얼마나 나오냐면 역시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역량 기르기는 뭐냐? 바로 이 식을 배우는 이유를, 목적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의 계산은 뭐를 이용해서? 자, 식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근데 말 그대로 뭐를 구하는 거다? 나머지를 물었기 때문에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x라고 둬야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인수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정리하니까 딱 연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인수. 자, 인수분해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는 px를 x-알파로 나눴는데요. 자, 나머지는 그럼 앞에서 배우셨어요. 뭐다? p알파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요. 자, 근데 이때 뭐가 되냐면 이 나머지가 뭐다? 0인 경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A는 BQ 더하기 R에서 그럼 R이 0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게 6은 2 곱하기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와 3을 6의 무슨 수? 약수라고 부르는데 약수의 다른 이름이 뭐다? 인수예요. 자, 특히 우리가 6와의 약수 같은 경우는 1, 2, 3, 6이 나오는데 2와 3은 사실 뭐다? 소수지요. 그래서 소수로 된 우리가 약수를 앞에서 중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소인수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수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인수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다른 말이 뭐다? 인수.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이란 말은 나누어 떨어지지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약수 개념이 되고 거기서 인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알파가 뭐다? 0이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네, 바로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다? 0인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인수분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신 게 뭐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을 뭐다? 그죠? 인수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인수정리는 인수분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무슨 정리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P알파가 뭐다? 0이면 우리가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인수정리는 뭐냐? 인수정리는 P알파가 뭐다? 0이다. 그럼 첫 번째 의미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의미,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죠. 몇 차식으로 나눈다? 1차식으로 나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괄호 안의 값은 뭐다? 나누는 식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p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 곱하기 qx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기는 알파가 나중에 여기는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정리가 중요한 건 나중에 뭐다? 방정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9번은 다음 중 다항식 요거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인수가 뭐였죠? 그쵸? 대입했을 때 그 값을 전체를 뭐가 된다? 0이 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다? 그럼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뭐를 대입하라는 소리입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전체 값이 0이 되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바로 인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정식으로 따지면 뭐다? 근이 됩니다. 자, P-1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4 곱하기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0이 나오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인수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1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뭘 구해야 되죠? 얘는 뭘 구하셔야 되냐면 P1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P1을 구하면 1 더하기 4 빼기 1 빼기 4. 딱 0 나오죠. 그죠? 얘도 인수가 맞아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4입니다. 그럼 x 플러스 4는 어떻게 되죠? 얘가 0 되는가? 뭐를? 그죠? P-4를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마이너스 4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4. 자, 그 다음에 4의 제곱 16에다 4를 곱하면 6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딱 뭐다? 0 됩니다. 여기 뭐가 된다? 역시 인수가 돼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x-4네요. 그럼 요거는 P4를 물어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구하시면 64 더하기 64 빼기 4 빼기 4. 계산 안 해도 이거 뭐가 나온다? 0이 나오지 않죠? 얘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인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인지 물은 거는 뭐냐면 이게 0 되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전체 값이 0이냐? 말 그대로 P알파가 뭐다? 0이 인수정리 맞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 PX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배우셨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3차식이지만. 자, 항이 4개죠, 그죠? 항이 4개면 어떻게? 2개 묶어요, 중학교식에서는. 그럼 요거는 어떻게? x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이 뭐로 묶어요,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x 플러스 4가, 그죠? 공통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가 뭐가 되냐면 인수가 돼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뭘 물었냐면 인수분해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정리는 뭐냐면 그 값을 대입했을 때 전체가 0이 되는 값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 뭐다?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P알파가 뭐다?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4번은 어떤 문제냐면 px에 이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네요. 자, x-1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밑줄 쫙? 자, x-1로 나눠 떨어진대요. 자, 그럼 결론은 자, p 얼마다? 1이 0이다. 이게 바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미정계수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식이 한 개 있으면 바로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p를 바로 구해줍니다. 얼마입니까? 1 빼기 2 더하기 6 마이너스 k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앞에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뭐다? 0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k는 그럼 계산하면 7에서 2를 빼면 5지요.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k는 얼마가 된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눠 떨어진다. 아니면 앞에서 뭐다? 인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자,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없지요? 자, p 얼마다? 마이너스 3은 뭐다?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p-3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9k 더하기 3 더하기 6이다. 이게 과정을 확 줄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얼마다? 0이다 라고 푸는 거죠. 자, 그러면 9k는 자 마이너스 27 9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럼 2항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18이 돼서 k는 얼마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결론은 인수 정리로 발전이 돼야지 나중에 무슨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예, 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근데 전제 조건이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사칙연산을 배우셨지만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나누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만 항등식을 세워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꼭 익혀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은 자,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1 곱하기 x 플러스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 정리할 때도 이런 문제 배우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다? 나누어 떨어진대.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2차식으로 나눴죠. 예, 그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하긴 한데 결론은 뭐다?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나머지 정리에서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거냐 뭐다?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필요한 식은 px는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뭐로 나눴어요? 자, x-1과 x 플러스 2로 나눴는데 그냥 목만 있는 거야. 나머지 얼마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잘 모르는 몫을 뭐 하자? 없애자. 그러면 결론은 앞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대입할까요? 그렇죠. 1 대입하시겠죠? 그럼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얼마다?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 뭐 대입할까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다? 연립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a 더하기 b가 계산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밑에는 4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6이어서 이항되면 6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밑에 식을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로 나눠주시면 2a-b가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3a는 0이 나오죠. 그럼 a는 뭐다? 0이 나오네. 자,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뭐 한다?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는 뭐다? 0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식을 세워서 잘 모르는 몫을 없애는 방향. 그래서 나누는 식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잘 정리하시고 인수 정리로 발전되면 나중에 인수분해 할 수가 있거든요. 개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